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촌 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 오늘도 이제 장 초반에는 다소 약세의 흐름이 나와줬는데 지금 아래에서는 최대한 이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밑꼬리를 살짝 따라주면서 오늘도 여전히 이 횡보 안에 있는 거죠. 상당히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팔아야 하나 마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지금 구간에서의 매도는 아니라는 거죠. 현재 세력들이 의도를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그 개미들의 물량을 그걸 지금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매도가 떨어지더라도 여기는 이제 매수에 대한 그 기회이지 절대 팔 자리는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전히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왜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저는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기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해 가서 자, 지금 시장의 화두는 결국 이 에너지라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들 대부분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제가 이 포커싱을 말씀드린 대로 이 에너지 쪽으로 맞췄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10만 원을 돌파하면서 만드는 이 강력한 상승, 그리고 이 우리 기술 역시도 이 앞전에 온전한 상승을 우리가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전부 다 이 에너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우리 기술은 왜 현재는 오르지 못하는 걸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기술은 지금 단기간에 엄청난 폭등세를 보여준 종목이에요. 지금은 이 엄청난 과열을 좀 열을 식히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차트상에서는 이렇게 횡보가 나오는 이 기간 조정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우리 기술 이 기간 조정 대체 어디서 마무리가 될지, 그리고 이 박스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할지 이 두 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가 어디라고 했죠? 네, 바로 이 박스권 하단과 그리고 방향성이 다시 터지는 것이긴 어디라고요? 이 아래에서 지금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면서 이 하단과 이동평균선이 맞물리는 위치가 그 자리가 이제 이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상당히 이제 거의 교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리더라도 여기는 이제 매수지 매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 나오는 시기는 바로 이 5월이 될 가능성이 현재 매우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주봉을 먼저 보시면 주봉이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아래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지지를 만들면서 최대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딱 맞물린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오를 수도 있고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 변곡에 대한 위치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다시 추세를 살려줄지 아닌지를 아주 치밀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물론 주식에서 100%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상승이 가는 건 아니지만 자, 만약에 깨지는 그림으로 간다. 그럼 이제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패턴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박스 하단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 흐름을 그러니까 유지를 한 상태에서 상방의 흐름으로 전환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보면 이게 작년 정부에서 이제 11월 달에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던 자,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입니다. 향후 이 15년 동안 우리나라의 이 에너지 지도를 그리는 지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5월이나 6월이 되면 이 가시적인 숫자들로 툭툭 튀어나오는 그 구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이 12차 핵심의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바로 이 무탄소 전원이죠. 단순히 지금 이 원전 한두 개를 짓는 게 아니라 대형 원전 신규 건설은 물론이고요. 특히 이 우리 기술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 이 SMR 있죠. 소형 모듈 원자로 이 도입 대수가 구체적인 이 수치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수치. 지금 이 우리 기술한테는 이 수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 우리 기술은 이 기대감으로만 엄청나게 상승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실적이나 이제 5월 달에 또 실적 발표가 있죠. 실적이나 이러한 수치들, 즉 숫자가 나와줘야 하는 그 구간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5월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체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돈들이 몰리면서 이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력들이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이 5월의 일정들을 모르고 차트를 현재 그리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분봉상에는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자,
이 박스권에서도 하나의 형태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주가를 누른 상태에서는 항상 이렇게 시가를 띄우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다시 죽이는 작업을 하고 다시 시가를 띄우면서 또 띄우고요. 다시 한번 죽이는 작업을 하고 지금 이 박스 안에서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대 양봉들을 만들려면은 이런 건 개인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지지나 이런 돌파의 양봉들은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포들이 여전히 박스 안에서도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현재 다시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 시기가 맞물리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이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박스에 대한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미 박스권 상단에 대해서 여러 번 뚫기 위한 테스트를 해줬기 때문에 이 다음 돌파에 대한 자리에서는 이렇게 윗꼬리를 단 양봉들이 아니라 깔끔한 양봉들이 떠주면서 돌파에 대한 확률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박스권에서 상하 운동을 하다가 여러 번의 고가를 두드리고 나서 이렇게 돌파를 하는 그 그림. 그게 지금 이 우리 기술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이 우리 기술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 부품주들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파워텍이 최근에는 좀 더 강세를 보인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양봉이 나오고 얘는 어때요? 조정이 그냥 횡보로 나오죠. 그리고 오늘도 수급. 그러니까 이 박스에 대한 돌파를 지금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르비텍 역시도 지금 이동평균선에 안착은 해줬고 각도가 살아있고 현재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마무리가 되면 다시 이런 상승 국면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원자력 쪽 전체적으로 위치가 좋다는 거죠. 특히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는 더욱더 이 세력들의 매집을 하는 모습들이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자, 이 우리 기술은 과거의 세력들이 밴드를 기준으로 매집을 해서 이 엄청난 폭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밴드에 교접을 할 때마다 시세라는 걸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 횡보 구간에서도 보시면은 이 밴드에 진입을 할 때마다 현재 여전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뭐 살짝 터치를 하니까 양봉 마감을 해준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이야기했던 게 밴드에서는 우리 역시도 매집을 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밴드 안에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에 대한 마인드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곧 이 5월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횡보에 대한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제가 말씀드린 이 주봉에서도 이제 방향성을 알려줘야 되는 이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상승에 대한 힘이 모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점에 터치를 할 때마다 제가 지난 이 2만원 라인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 문자를 보내드렸고, 현재도 지금 터치를 할 때마다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도 부동을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촌코치가 여기서는 매수를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이야기하고 지금 다시 한번 눌린 구간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것만 참고해도 정말 여러분들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어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났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 원대에서부터 이 12만 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